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저희 먼저 간 아이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한국민족춤협회에서 전국에서 모여주셔서 이렇게 추모제를 열어주심에 뭐라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작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7 해밀턴 호텔 대로상, 대로상이라는 말이 길거리라는 말이겠죠. 거기에서 먼저 간 배우 이지안의 엄마 조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배우라고 오늘 처음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제 아이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또 우리 이태원 유가족들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처음 배우란 말을 썼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으세요. 언제 가장 지안이가 생각나세요? 라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쌀밥을 볼 때마다 지안이가 생각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안이는 고1 때 아이돌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학교 급식 말고는 25살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쌀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100% 현미밥, 그것도 반 그릇, 제 닭가슴살이 제 아이의 주식이었거든요. 어느 날 지안이가 가고 나서 제가 다 먹지 못한 현미 100% 쌀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한 입 먹어봤어요. 지안이에게 줄 때는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안이가 항상 그것만 달라고 했고 쌀밥을 주면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 밥을 한 숟갈 먹자마자 저는 싱크대로 가서 뱉어버렸습니다. 너무 맛이 없었어요. 냄새도 좋지 않았고 입에서 돌아다니는 쌀이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엉엉 울면서 생각했어요. 몰래라도 쌀밥을 섞어서 같이 줄걸. 내가 이걸 왜 이제서 먹어봤을까. 너무나 후회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쌀밥을 해서 49제 되는 날까지 지안이에게 찾아갔어요. 따뜻한 국을 끓이고 지안이가 평상시에 좋아했지만 주문해서 먹기 힘들었던 치킨을 제가 만들고, 다른 날은 돈가스를 만들고, 또 다른 날은 떡만둣국을 끓여서 봉안당에 그렇게 49일을 찾아갔습니다. 11시에 지안이를 목격한 치과 의사가 지안이의 인스타에 글을 적어 왔더라고요. 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가용 안에서 15분 동안 지켜보다가 그 길을 떠난 게 너무 후회되고 부모님께 죄인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라도 고백하는 심정으로 인스타에 글을 올립니다 라고 전해진 인스타 글을 보았거든요. 지안이는 11시 53분에 119를 타고 이대 서울병원으로 갔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제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기를 바랬지만 지안이가 맞았습니다. 오늘은 지안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제가 아는 유가족의 어머니 수빈이 어머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12년 만에 낳은 외동딸 수빈이 너무나 귀하게 잘 키웠고 인스턴트 한번 먹이지 않았던 어머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10월 29일날 떠나기 전에 책 한 권을 줬다고 해요. 엄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 책 읽어봤어? 수빈이 어머님은 이따 읽어볼게. 나중에 읽어볼게. 그렇게 하고 수빈이는 10월 29일 떠났습니다. 수빈이가 떠나고 나서 며칠 뒤 그 책을 펼쳐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저 수빈이 어머님이랑 밥을 먹다가 너무나 슬퍼서 밥을 다 먹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책에 적어놓은 수빈이의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 아파서 그 글 속에 적힌 걸 저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가감없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트가 이렇게 책 속에 표시되어 있었고, 나에게도 엄마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수빈, 이렇게 써 있고요. 또 한 곳에는 최선을 다한 부모를 저는 알아봅니다 하면서 별 5개를 쓰고 갔다고 합니다. 수빈이가 가고 나서 겨우 읽어본 책을 읽다가 어머님은 오열을 하고, 왜 내가 진작 수빈이가 살아있을 때 이 책을 읽지 않았을까? 너무나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빈이는 회사에서 보험을 하나 들어뒀다고 해요. 항상 수빈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제 일 그만 다니라고, 자기가 먹여 살릴 테니까 제발 엄마 이제 그만 쉬어 라고 60이 넘은 어머니께 종종 말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수빈이가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사장님이 어머니께 수빈이가 마지막 가면서 어머니께 끝까지 효도하고 갔습니다 라고 하며 보험 증서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수빈이 어머님은 지금 일을 그만두셨어요. 수빈이가 전해준 마지막 그 생활비로 온전히 수빈이만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우리 착한 수빈이를 영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심정으로 분향소의 지킴이를 나오십니다. 오늘 급작스러운 발언으로 준비하지 못해서 두서없이 말할까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은 수빈이의 이야기와 더불어 여러분과 3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기억이란 무엇이며, 연대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공감은 무엇인지 3가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기억이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잊지 말아주세요, 기억해주세요 그러는데 도대체 기억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저는 어제가 무슨 요일인지 오늘이 며칠인지도 또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어떻게 10년, 20년 할 수 있을까요? 곰곰 생각해 보았어요. 아, 기억은 상상이라는 바탕 위에서 시간을 이길 수 있구나. 기억만으로는 시간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상상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 아이가 이태원 그 골목에 갔었더라면, 내 아이가 그곳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가 이태원 참사에 아이들의 부모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상 속에서만이 오랜 기억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하는 모습을 몇 시간 동안 보았지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정말 뼈아프게 느꼈고 가슴이 찢어진다 생각했지만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이태원에서 간 아이의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기억을 오래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억해 주세요, 잊지 말아 주세요 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건 무언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기억은 내가 그 아이의 부모였다면, 내 아이가 이태원 골목에서 몇 시간 만에 사라져서 시신으로 돌아왔다면, 연기처럼 사라져서 영영 볼 수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상으로 이어진 기억만이 시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연대란 무엇일까요? 곰곰 생각해보니까 연대는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연대, 또 단체인 연대. 분향소에 와주셔서 이렇게 추모제를 하심으로써 저희와 함께 연대해 주시는 것도 큰 연대이며, 대통령의 표창장을 거부하신 교육계의 선생님들도 연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학생들은 학교에 붙이는 대자보가 저희 이태원 참사 가족들과 함께 하는 연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함세웅 신부님이 말씀하신 개가 주인의 목을 무는 꼴이 됐구나 라고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는 발언도
아주 큰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후로 영웅은 사라지고 양심성원이라는 말도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함세웅 신부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영웅이 사라진 게 아니고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연대라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아이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가 없다면 내 동생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작년 10월 29일 아이들이 그저 놀러갔을 뿐인데 돌아오지 못했다는 국가 부재일 참사로 아이들이 영영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개인적인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인적인 연대와 단체의 연대가 서로 팔짱을 낄 때 우리 사회는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건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 청년을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아이의 어머니이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의 부모님이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에게 이태원 참사를 얘기해 주시면 그게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연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공감하는 것일까요? 녹사평 임시 분향소가 있을 때 거기 신자유연대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탤런트 시체팔이 애미새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전에도 숱한 폭언을 했지만 제가 그 말에 진짜 너무 흥분해서 119를 타고 갔고 8일 동안 하루에 3알씩 진통제 24알을 먹으면서 8일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던 엄마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말하는 가해적인 말들이 한 사람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일어나지 못하게도 할 수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의 폭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에 임시 분향소를 세웠어요. 이번에는 공권력을 가장한, 공권력을 뒤로하고 저희들에게 식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세훈 시장과 그의 행정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녹사평에서는 공권력은 없었죠. 그런데 시청에 와보니 철거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다 끝났다. 자진 철거하라.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당신들과 함께 충분한 애도를 할 테니 5일까지 철거하는 조건으로 임시 분향소를 화려하게 차려주겠다. 공감하지 못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월호 발언 때 그랬어요. 오세훈 시장님, 손자에게 부끄러워하십시오. 당신의 손자가 잘하고 있습니다. 공감이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공격을 받고 쓰러지고 못 일어나는 일을 일으킵니다. 대한민국의 어머니는 자식을 기를 때 세계의 다른 나라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깊은 사랑으로 애지중지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피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그런 거죠. 네. 자, 그러면 공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부모들을 공감하게 하려면, 같이 공감하려면 저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감하는 데에 보수와 좌파 우파, 저 이태원 참사 이후로 그런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정쟁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2글자를 사전에서 찾아보고 네이버 검색창에 적어보고 뜻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이런 참사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공감해야 되며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기억을 하며 서로 연대해야지 다음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막연한 기억보다는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기억으로 오랫동안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개인적인 연대, 단체의 연대로 인해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못한 공감을 저희 국민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될 때까지 연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